그날도 나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만 전등 과열로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불은 내 옷에까지 붙었고 버스 안의 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불길과 연기 속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총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시리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세의 용어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봐야 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내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5살 되던 해의 여름 나는 혼자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때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의 머슴이든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길을 한참 갔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다 묻어준 일꾼이었다. 그 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나만 보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죽음의 거비마다 나를 구한 힘.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다. 솔방울을 따러 키 큰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복부 쪽에 길게 상처가 난 상태로 윗도리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린 채 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처는 다행히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만약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더라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나는 간신히 손을 뻗어 나무를 붙들고 옷을 나뭇가지에서 떼어낸 다음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9살 때는 솔방울을 한가마니 주워서 짊어지고 험한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지게를 진 채 날아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지게가 먼저 곤두박질 쳐서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몸이 먼저 돌에 부딪혔거나 지게에 깔리면서 내동댕이 쳐졌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사고였다. 이외에도 밭두렁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중 소가 미끄러지면서 물고랑에 떨어져 뒤집은 것을 두 손으로 일으키다가 소 밑에 깔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산에서 풀을 베다가 풀 속에 숨어있는 독사를 풀과 함께 잡았다 물려서 정신을 잃고 2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했다. 또 몰고 가던 소가 벌집을 밟는 바람에 수백 마리 벌이 날아와 나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었다. 그때 수백 미터를 도망가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벌들이 오단에서 온몸을 쏘아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서울에 와서도 나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서울에 처음 와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닦을 때였다. 하루는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에 엑스트라로 나갔다. 아군 복장을 하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폭약이 폭발하는 게 아닌가. 몸이 10m쯤 하늘로 떴다가 땅에 곤두박질했다. 의식을 잃었으면 물론이다. 또 목사님 양아들로 있을 때였다. 낮에는 원효로 사가에 있는 폐 타이어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하루는 공장 마당에 높이 쌓아놓은 폐 타이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만 그 밑에 깔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으나 중상을 입은 뒤였다. 이후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역 부근에 있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들어갔다. 금과 신주로 14K, 18K 등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금속과 청산가리를 넣고 끓여서 녹이는 과정이 있었다. 이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청산가리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도록 청산가리를 취급하다 보니 코피를 쏟고 청산가리 냄새에 질식하여 죽을 뻔한 적도 수차례였다. 홍제동 판서촌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살던 야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내복이 없어서 교복 밑으로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추위에 떨며 잠을 잤다. 신문지를 감고 있으면 그나마 덜 추웠고 또 이가 생기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신문지를 감은 채 학교에 갔다가 체육 시간에 친구들한테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막 안에서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추위에 떨며 이를 약물고 고통을 견디다가 이틀 후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맹장이 터져 이물질이 복막에 퍼진 상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 복막염이 심해져서 살리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무료로 해준 수술이어서 3일밖에 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간호사들이 일주일만 더 입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는 천막 속에서 살지 말라며 돈을 모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복막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한 달간 야간 학교를 쉬면서 155번 시내버스 정비공으로 잠시 일을 했었다. 늦은 시각 버스 운행이 끝나면 운전기사가 차 수리를 하고 내가 보조하는 일을 했다. 수리가 끝나면 한밤중이어서 잠은 버스 안에서 잤는데 추위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를 할 때 비추는 전등을 끌어안고 잤다. 그날도 나는 전등을 끌어안고 자다가 그만 전등 과열로 덮고 자던 모포와 시트에 불이 붙고 말았다. 불은 내 옷에까지 붙었고 버스 안의 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불길과 연기 속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어느 날은 타고 가던 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나 혼자만 살아나기도 하고 명동의 빌딩 공사장에서 벽돌을 지고 빌딩 4층으로 올리는 일을 하다가 2층에서 지게를 진 채 떨어져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양리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 돈을 받는 매혈을 했는데 한 번 뽑는데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사흘간 3번을 연속 찾아가 피를 뽑다가 결국 위생병원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었다. 혼수 상태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상한 현상에 의해 깨어났는데 잔디밭에 내가 누워있고 위생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는 홍제동 꼭대기에 쳐놓은 천막 안에서 자는 중에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갔다. 가서 그 천막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나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거나 그 무엇인가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다. 나는 남을 구해주려다가 죽을 고비를 당한 적도 많다. 하루는 서울 흑석동에서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는 한 교수와 그 어머니가 탄 택시가 다른 차와 정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택시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 불길이 일었다. 불길이 택시의 LPG 탱크 쪽으로 번지자 주변에 있던 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쳤다. 흑석동 원불교 회관 앞 삼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던 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죽을 각오를 하고 택시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저기서 택시가 폭발한다며 빨리 물러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차를 택시 옆에 세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 차로 옮겨 태웠다. 그러고는 1.5km쯤 떨어진 강남 성모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응급실의 의사가 조금만 더 피를 흘렸더라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긴장이 풀린 나는 의식이 몽롱해졌다. 나의 이러한 불사일생의 사건들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고 남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고나기를 담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겪어온 고통과 죽음 직전의 체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